여론 뚱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종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시작할 때 좀 뜸을 들이시네요 오늘. 네, 예. 딴 사람 이름 잘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지지율부터 먼저 보죠. 네. 순방을 다녀오면 지지율이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S 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순방 이후에 의외로 또 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조사 결과들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많이 발표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조사는 한국갤럽이죠. 갤럽.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습니다. 좀 최근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RN서치가 뉴스 PM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3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입니다. 긍정 35.1%, 부정이 63.3%인데 이 결과를 들으시고 갤럽이 24%고 RN서치가 35.1이면 그렇죠. 상당히 차이가 있네. 저도 그렇게 좀 느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까? 조사는 항상 이 배추도사가 설명을 드릴 때 추세를 봐라. 추세를 보라. 같은 조사 기간에 예. 같은 조사 기관인 RN서치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 36%였는데 35.1로 떨어졌네요. 내려왔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의 차이에 따른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에 따른 또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추세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한데 오늘이나 또 내일 또 갤럽도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 유지될까요? 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오르더라도 한 1% 포인트 오르더라도. 정도 뭐 이게 많이 오를 게 별로 없는 게 최근에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만평 논란, 무슨 뭐 현무 논란, 뭐 낙탄 논란, 뭐 감사원 등등해서 딱히 오를 만한 거는 없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있어요. 포인트입니까? 예. 이제 중도층 아니면 무당층 이제 이런 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건데 그 말씀하신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 긍정 평가가 18%고요. 무당층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국민의힘 지지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도 아니다. 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여기 15%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요 뉴스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1이라서 약간 높잖아요. 예. 무당층 지지는 16.6%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정치적 뭐 무관심층이라기보다는 이 여론조사에 반응을 했다는 거는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게서 굉장히 중요해.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이 무당층들의 무당층하고 중도층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진짜 보수 진영이 가까스로 똘똘 뭉쳐가지고 받쳐주고 있는 수준이지 민심이 굉장히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서 꽂혔습니다. 싸늘하다. 지금 타짜 얘기. 영어 타짜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갤럽 기준을 봤을 때 24%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또 24%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뭐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조사가 좀 더 위험한 24%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륙주거든요. 대륙주. 압니다. 대구 60대 주부. 그렇습니다. 이거 대륙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분석인데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중요한 이유가 이 핵심 지지층에서 먼저 지지율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MZ세대 중도층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 50%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고공행진이라는 거는 그 이후에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륙주에서 지난 8월 초
8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보다도 대구 경북과 60대에서는 더 하락했어요. 더 빠졌다는 거죠. 예. 주부청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예. 이게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또 60대가 특히 이제 60대가 중요한 이유는 70대 이상보다도 응답자 유권자의 규모가 더 큽니다. 어허. 그리고 20대, 30대, 4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층이라면 60대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대구 경북의 60대의 반응은 와 이리 좋노.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와 이라노. 와이라노.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러니 이렇게 표준 그렇기 말로. 때문에 예. 이 지지층을 대륙주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대입니다. 윤석열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 제대로 된 개혁 또 제대로 된 국정 운영 그 주문을 잘 따라줄 때 이행할 때 지지율이 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비슷한 취지 같아요. 중도층. 근데 지금 지지층인 TK나 뭐 PK나 70대 리얼미터 조사도 보니까 그게 좀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보수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뭐 화끈한 리더십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보수는 전통적으로 엘리트들을 좋아해요. 엘리트를 좋아한다. 예, 엘리트 그 뭔가 품격 있는 엘리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개의 모습들 예를 들면은 뭐 국군의 날에서 열중 시열을 안 한다든지 이거는 안보와 관련돼서 뭔가 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미심쩍은 눈초리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뒤에 좀 나오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뜨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바라는 반듯한 엘리트 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게 안 되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좀 쏠리는 게 있는 네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보수한테 많이 좀 실망감을 줬다라는 거고 사실 60대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이제 이게 이 여론조사는 5년 그러니까 5년 5살로 묶어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30대도 이 초중반 다르고 중후반 달라요. 여론이 다른 뭐 이런 식이거든요. 30대 초반, 30대 후반. 60대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네. 벌어지냐면은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이후로 지금 다 60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이 과거처럼 이 보수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세대들이 아니에요. 지금 6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상당히 많고요. 중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떨어지는 거고 70대는 강고한 반공 보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60대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초반하고 후반이 다를 것이다. 굉장히 지금 예. 그 김주 우리 톱뉴스의 예. 김준일 대표가 좋은 분석, 중요한 분석을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많이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경하면 보수, 그다음에 강경하지 않으면 진보인데 대충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70대 이상이라면 60대는 말씀하신 대로 58년 개띠 이후면은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반공 교육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공산당은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북한과 강경한 대응만을 생각하는 것이 60대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대통령이 경제나 또는 민생을 더 챙기기를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이 60대를 결집하는데 해법은 아닐 수 있다. 해법은 아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그러면은 그렇죠. 대통령의 윤석열 캠프에 일찌감치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에요. 입이 될 뻔했는데 중간에 그렇죠. 그만뒀죠. 입이 될 뻔했는데 입틀막이 됐죠. 여기서 세게 말씀하시네요. 중요한 네. 것이 이제 네.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이동훈 논설위원 이런 얘기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톤으로 해야 되겠네.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긴 거지.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1시간이면 이건 아니겠네요. 예. 네. 자,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 어제 보도가 됐죠. 그거. 예, 원로들 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니냐며 하부터 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 극적으로 볼 수 있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 박사가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네. 이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윤 후보는 그 연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야? 나에게 연기 어디다 대고 말이야. 그러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슬람의 지도자가 술탄이에요. 최고 네. 지도자가. 예. 회의 안 들어갑니다. 다들 회의해라. 나 한마디도 안 할게. 결정이 나오면 그거 내가 책임지고 이행해 줄게. 내가 술탄이야.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33대 트루먼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게 백악관에 가면 지금도 대통령의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기념 그 물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결정을 내가 내린다가 아니라 책임을 내가 진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들이대질 않아요. 지도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실제 스타일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예. 조금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어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냐. 결국 대통령의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의 아무리 문제. 도어 스태핑을 한들 그것이 형식적 이 충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의 이야기를 좀 뼈 있게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는 네. 제가 조금만 보론을 할게요. 네. 다른 관점에서. 네. 이제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이 약간 투덜대는 거는 많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이제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실은 실수로 그렇죠. 수산업자에 대해서 뭐 뇌물을 받았네 아니네 그런 걸로 논란으로 하차를 한 거니까 이런 불만을 사실 토로할 자격이 되느냐 뭐 이런 네. 말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뭐 부르지 않을지언정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금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수 진영 내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 네. 아니면 행정관들 50명 쫓아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다 내보내? 그 사람들이 잠재적 다 적군이에요. 이미 적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등용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이동훈 전 기자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고 여기에서 이준석까지 쳐내고 유승민 쳐내고 예. 뭐 이러면서 너무 보수 진영 내에 적을 많이 만들어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실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설주간 같은 사람 분이 이제 뺄셈 인사라고 제목을 달아가지고 비판을 했던 이유가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징후예요. 지금. 징후가 네. 좋지 않다. 방금 전에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한 그 동아일보의 그 박재균 논설위원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네. 아주 이 신문 또 기사 분석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고 탁월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은 대학의 법대 동문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디 민생이 있죠? 어디 누가 고물가, 고유가 또 고환율에 대해서 대책이 좀 진정성이 있게 여야 간에 협의가 되고 정상회담은 또 여야 간의 대표 간의 영수, 대통령과의 예. 이 회담은 왜 안 하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념 논쟁, 이 정쟁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민생을 생각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 청취자분들 지금 저한테도 지금 단톡방을 통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 김준일 대표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또 감사원 이야기 나오죠. 또 윤석열 차 가지고 이게 그래요. 다 국가 에너지 소모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결국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두 응답사청이 할 거예요. 하나는 MZ세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면 또 중도층일 것이거든요. 진영에 속해 있는 응답자가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민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뭐 이틀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 국정감사 통상 야당의 시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김준일 대표부터
키워드 자체는 눈에 띄는 거 윤석열차하고 감사원 뭐 저는 그거밖에 눈에 안 띄는데 총평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리고. 윤석열차 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표절 논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표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표절 저는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만한 어떤 식견과 전문성을 네.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원본이 뭐냐면은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알죠. 영국의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장난감도 많고요. 그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1984년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됐고 한국에는 1997년부터 해서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다 갖고 비싸요. 있어요. 아, 그럼요. 비싸서 못 사줍니다. 그래서 좀 저는 죄송하지만 가짜를 좀 사줘서 예. 그 큰아이가 아직까지 그 원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짝퉁을 사주셨군요. 약간 뭐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를 만들어서 토마스가 예. 아니라 그럼 가짜면 토만이에요. 뭐 딴 겁니다. 딴 거. 예. 근데 이게 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얼굴 모양이 약간 기괴하게 그렇죠. 애니메이션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토마스와 친구도 이 기차를 가지고 그린 만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 보리스 존슨 총리의 2019년 있었어요. 더 써니 네. 그린 만평하고 이제 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다. 이거 말고도 많다면 예. 이거는 표절의 그러니까 범주가 아닐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예. 본인의 독창적인 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원래 만평에서 열차가 많이 등장하는 게 이게 약간 폭주기관차 뭐 그래서 옛날에 낫지를 그려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SNL 코리아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주현영 기자가 네, 네. 이제 풍자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예. 풍자를 하면 되니까 권리라고 답변을 했던 그거는 SNL의 권리입니다. 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로 느껴지는 거죠. 아.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고소가 있었어요. 모욕죄로 전단지를 뿌린 보수단체 30대 대표한테 고소를 했는데 네.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취하해라 해가지고 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습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안 좋은 신호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충성 경쟁이거든요. 문체부가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라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선을 안 그어주면은 더 나갑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충성 경쟁이 되면 그게 결국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같은 그 거. 박근혜 예. 정부 때처럼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당히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좀 같아요. 있으면 약식 예. 기자에게는 이 그렇죠. 얘기 분명히 할 건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 이슈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감사원도 있고 윤석열 차도 있고 또 여가부 폐지도 있고 예. 이게 근데 20대를 원하는 겁니까? 이게 남성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리가 되나요? 가족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고 누나와 동생이기도 하고 저는 왜 이럽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상당히 지금 정책이 좀 정교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윤석열 차건을 한 3차원 단계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요? 첫 번째로는 이 청소년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고등학생이니까. 예.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념과 상관없이 또 적나라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건드렸다가 만화영상진흥원 어떤 징계를 할 거죠? 그러면 문을 닫을 건가요? 돈을 이제 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02억 원이니까 예. 이게 돈줄을 끊겠다. 그 돈은 세금 아닌가요?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이건 청년 세대의 여론이 그렇다면 MZ 세대가 아까 소개드렸던 한국갤럽에서 만 18세 이상 20대의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9%입니다.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마주입니다. 오마주요? 결국에는 이 탑건이 30몇 년 만에 톰 크루즈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이 매버릭에서 곳곳에서 1편과 비슷한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 맞습니다. 표절인가요? 예. 표절은 예. 학계에 뭐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우리가 살펴볼 일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자유를 자유.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더 유연해져야 되죠. 마음껏 비판해라.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건 국민들의 정말 달가운 목소리다라고 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럴 때 더 올라갈 것이다. 자, 감사원 얘기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상당히 좀 파장이 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얘기도 아마 국정감사 내도록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은 뭐 이번 문자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 네.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도 문제인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감사원의 개혁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슨 좀 얘기? 전에도 우리 김병주 의원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감사원 관련된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지금 헌법에 의하면은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독립성을 갖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면서 독립성을 갖는 게 어렵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감사원이 좀 특별한 게 감사라는 게 이제 오디시거든요. 오디트. 그래서 이거는 회계 감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을 제대로 썼는지 돈에 대한 낭비한 건 보는데. 없는지 이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직무 감찰까지 돼 있어요. 예, 행정 직무 감찰 거의 이제 뭐 수사권만 없지 검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미국이나 영국처럼 의회 산하에 감사원을 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광범위야. 그리고 직무 감찰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좁힌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추후에 이제 나와야 되고 굉장히 좀 지금 감사원 문제가 많다 이래저래. 예. 지금 감사원이 이미 네.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소환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뭔가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던 모습인데 오히려 그 문자 메시지 되면서 상황이 역풍이 세게 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감사원이든 국정감사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는 MZ세대와 중도층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국민들이 더 호응을 해줄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거나 또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공세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그렇지가 않아요. 아하. 중도층과 MZ세대는 우리 배정수 형님은 엄청나게 항상 냉정합니다. 중도나 MZ나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중간지대를 보지 않죠? 중간지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MZ세대가 더 독립적이잖아요. 우리 김준일 대표나 박지훈 진행자나 제가 우리 20대랑 이야기할 때 20대가 우리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요. 그 이야기는 20대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들이 감동될 때 그 정책의 이 폭발력이나 또 파급력은 엄청난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네. 감사원.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원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사무총장의 역할이 두드러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한 조직으로 녹아나야죠. 그러면 감사원장은 뭐가 됩니까? 감사위원은 뭐가 됩니까?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는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없어요. 국민이 해야죠. 야, 국민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 국민의 대표 기관은 어디예요? 국회가 해야 국회죠. 되잖아요. 예. 감사원이 잘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조심해야 돼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감사원 길들이게 하는 형태로 하려고 감사원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감사원이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 부분이 지금 문제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국정감사 아마 지금 초반에 윤석 열차랑 감사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글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오늘 현무 아니면 미사일 발사 이것도 뭐 얘기가 좀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이번 주가 경랑의 한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비대위 체제, 정진석 비대위 체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얘기도 있고 만약에 비대위가 해체되면 지금 여러 조사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폭풍이 또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운명의 한 주가 지금 10주째 운명의 데스티니 지금 경랑 계속 운명이 맨날 운명이에요 여기는. 언제 끝나요? 예,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건 무간지옥이에요. 네, 지옥이다.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 자 만약에 뭐 이제 인용이 되면은 조기 전당대회 열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조기 전당대회는 가처분 신청을 안 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당대표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내년 6월까지는 이거는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존재감도 없으세요.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네. 예, 그냥 뭐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예. 계속 경랑에 빠져들 것이다. 징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예.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핵심 지지 기반이 대륙주가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대륙주인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마음을
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쳐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올 수 있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윤리위가 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색 맞추기를 통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는 경고 내지 좀 주의를 주는 정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탈당 권유를 통해서 이제는 선을 분명하게 그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도 나올 것이고 예. 또 그 후 폭풍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여론과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용어가 많이 빈번하게는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친윤, 윤핵관 쪽에서는 예. 저는 결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제 더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시간 얼마 없지만 요금 하나 짚어보죠. 자꾸 차기 대선 주자 얘기가 너무 일찍 나오긴 한데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존재감이 줄고 한동훈이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한번 소개 예. 잠깐 해주시죠. 리서치뷰가 자체 조사입니다. 네. 상당히 동상이몽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에서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유승민 19, 한동훈 18. 한동훈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18. 있는데. 많이 근데 올라갔네요. 우리가 네. 지난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주목했던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체 응답자에서 홍준표 다음에 위치하고 있고 범보수 후보들 중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보수층입니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서는 한동훈이 원톱입니다. 아, 원픽입니다. 어허. 그 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말 그대로 한동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은 한동훈 장관도 기회가 있는데 네. 검사한테 또 맡긴다고 이렇게 그것도 나라 있겠지. 개판쳤는데 항상 말씀하신 그거 있겠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동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또 배종선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